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가 이에 응할지도 관심인데요.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들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 예상을 깼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내일 14일로 구체적인 날짜도 제시를 했는데 내일로 날짜를 콕 짚은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이 사건 수사가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되고 나서 예.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보석 허가가 나온 이후에도 이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혐의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조금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어서 뭐 강혜경 씨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고 소위 말하는 그 명 씨의 황금폰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료가 있었다 보니까 예.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시점에 있어서는 사실 또 너무 늦어지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검찰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아서 예. 일단은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예. 이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내일로 통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김건희 여사 측에 뭐 이렇다 할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에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현 상황에서 대선 이후로 좀 조정할 그런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뭐 출석 요구를 뭐 소환 조사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고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환 요구서를 이제 보내면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시화를 시킨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그 언론상의 보도를 보니까 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이제 출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조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단은 뭐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조심스럽지만 뭐 대면 조사를 지금 뭐 다른 장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면 조사 방식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번 변호인이랑 이제 검찰이랑 한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뭐 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뭐 대선 전이 아니라 예. 이후로 이제 또 연기를 해서 뭐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가지고 좀 변경을 할 가능성 뭐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측의 영역일 수 있는 부분인데 재차 소환에 불응을 하게 된다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이거 꺼내들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습니다. 출석 요구를 우리가 이제 3번 정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강제로 이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보통 실무의 관례입니다. 예.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근데 이제 조금 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게 건강상의 우려를 만약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재판부에서 이거는 좀 참작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체포영장 청구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조금 더 이제 기다렸다가 조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내일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통보했고 김건희 여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3년 전에 강원도 강릉에서 할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12살 이도현 군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 기억 많이들 하실 겁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지난 2년여간 유족 측과 제조사 간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돼 왔는데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어요.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형사와 민사를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데 네.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특보 위반 치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국가수에서 이게 기계적인 결합은 없고 페달 오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때 결론을 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이 할머니의 과실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가지고 당시에 이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었고 네. 검찰에서 재수사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민사 사건에서 오늘 결론이 나온 민사 사건에서 이 할머니 측에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상대로 이 자동차에 당시에 이제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9억 2천만 원 상당의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예. 그게 이제 3년여간 소송이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이제 그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결국 이제 원고 패소 판결, 맞죠. 결국 이제 제조사 측의 입장을 손을 들어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판단 근거는 뭐였을까요? 이게 이제 제조물 책임법,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이게 제조사가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결함이 있다라는 걸 소비자가 입증을 해놔야만, 그러니까 피해를 법원을 입은 쪽에서 입증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법원을 설득을 해야만 법원에서 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그럼 이 도연이 할머니 측에서 이 결함이 있다는 걸 입증을 못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말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좀 한계에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입증이 부족해서 결국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렇군요. 지금까지 급발진이 이제 인정이 된 경우는 없는 거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도연군의 아버지인 이상호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항소심에서는 좀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예. 감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일반인도 사실은 이제 소송을 하는데 일반인도 이 내용이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고 법원도 판사도 이제 이 부분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면은 결국 제3의 전문가한테 이게 이제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예. 그럼 1심에서도 그런 절차가 있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 감정 결과에 있어서도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됐기 때문에 예. 예. 아마 항소를 해서도 다른 감정인을 지정을 해서 다른 전문가에게 똑같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사고 기록 장치에 뭐 페달을 그때 가속 페달을 뭐 풀악셀로 밟았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정말로 이제 급발진 때문에 잘못 이게 기록이 된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문 감정인 지정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받아볼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EDR 기록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급발진 이 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승소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법원은 제조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만 법원이 소프트웨어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판결이었습니다. 어떤 평가를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부분은요. 일단은 이때 당시에 사고 직전에 이제 5초 동안의 EDR 기록을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엑셀을 100%로 밟았다. 그러니까 풀 악셀을 밟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도영군 가족들은 이거는 이제 그때 급발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 기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조사에서는 어쨌든 그런 기록 자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다. 페달을 오조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 감정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마지막 5초 동안에 이렇게 엑셀을 밟았다라고 했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봤는데 실제 이제 그때 당시 속도는 110km에서 116km, 6km만 증가를 한 것으로 이제 그때 당시 속도가 측정이 됐는데 전문 감정인은 만약에 그 5초 동안에 풀악셀을 밟았다라고 한다면 136km 이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감정인이 그렇게 결과를 밝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 전문 감정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 기재가 된 것이다. 정말로 이제 급발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풀악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풀악셀을 밟은 것처럼 지금 기록이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 EDR 기록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조사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을 보면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문 감정인이 법원에서 어쨌든 국가수보다는 지금 이제 도영군 가족들 편을 들어준 것은 맞았으니까 아마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감정인들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런 결론을 내놓는다면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판단해볼 여지도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일단은 뭐 추측일 뿐이고 아마 감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또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고 당시에 보면 그 할머니가 이게 왜 안 되지 막 도연하다고 하는 그 음성도 있었고 국가수 감정 결과에 좀 반대되는 재현 시험이라든가 음향 분석 결과도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인 걸까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급발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인과관계에 있다라고 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결함이 있고 이 사고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증명이 될 정도가 돼야만 이게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을 때는 의심스러울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고 측에 입증이 됐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원고 측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함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는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피해자 측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결함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소비자가 입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재판도 지금 3년 가까이 걸렸고 첫 사례인데 이게 어쨌든 사고가 발생했던 그 도로에서 똑같이 이렇게 시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여론에서 이런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과연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여론에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이제 결과를 뭐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조물 책임법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 자체를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라는 걸로 이제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도 개정하는 논의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된다면은 결과에 있어서는 나중에 좀 달라질 가능성도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도윤이 가족이 항소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